우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이드님 기조연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가 발표해야 하는 부분을 많이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두바이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글로벌 정책 하우스가 미국에 위치해 있고 우리 디지털 혁신 그리고 떠오르는 기술과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디지털화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혁신 그리고 디지털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AFCFTA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조금 설명을 해주셨죠. 굉장히 훌륭한 시기입니다. 아프리카에 있어서요. 지금 도전 과제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 AFCFTA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기술에 의한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AFCFTA는 굉장히 전환적인 비전으로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2063년까지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시장은 어떤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영내 무역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화, 사람, 서비스들의 아프리카 대륙 내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아프리카를 전 세계와 무역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를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미래의 성장에 굉장히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2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대륙입니다. 또 영내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기회도 보건 분야의 기회, 교육, 무역, 산업, 제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최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도전 과제들을 모두 다 해결하고 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위기의 문제, 팬데믹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데이터 기반 기술을 더욱더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경제적인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그리고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굉장히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과제가 또 있기도 하죠.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기술 문제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어쨌든 접속 가능하고 인터넷 커넥션이 광대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새로 떠오르는 기술을 이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기회를 더 이제 증가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 분야에서요. 그래서 떠오르는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이드가 말했듯이 어쨌든 좀 명확한 규제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요. 그래서 새로 떠오르는 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도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의 활용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떠오르는 기술 도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접근성을 더욱 더 높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CFTA를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역 장벽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자본시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캐피탈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데이터 역시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가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전 세계를 지원함으로써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더 큰 도전 과제들을 앞으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있는 이유죠. 아프리카는 더욱 관리 데이터를 이제 더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이라는 것은 AFCFTA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기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기술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기회를 봐야 되는데요. 어떤 생태계로서 그 업계를 구성하는 생태계를 보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화를 장점을 이용함으로써 더 관리를 기회를 더욱더 이용하고 규모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새로 바꾸고 더 효율화시킴으로써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죠. 디지털화를 통해서 디지털 사물을 더욱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여정을 통해서 이 여정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또 창출할 수 있는데요. 이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많은 혁신이 있었습니다. 케냐, 가나, 남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혁신을 이뤄내고 있고 그래서 기술, AI,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륙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야 하겠고요. 현재 모바일 머니 거래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르완다에서는 드론을 사용해서 의약품이나 식량을 외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글로벌 정책 하우스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많은 잠재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디지털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아프리카 대륙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저희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FTA 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가나, 탄자니아, 르완다 등의 정부들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드론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엠페사의 경우도 말씀을 이제 예시를 들으셨을 텐데요. 케냐의 경우에는 엠페사도 이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사회에서 이런 이제 모바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한국과 아프리카가 스타트업과 이런 창업 부분에도 함께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핀테크와 관련한 스타트업과 이런 이제 창업 분야에 있어서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 핀테크 에코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핀테크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디지털 금융 뱅킹과 관련한 상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참여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솔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여성이 이 스템 분야에 진출하는 확률을 보면은 이제 젠더 격차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에게 전반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주류화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분야에 여성들이 아프리카의 미래에 더 많은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성주류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정책 하우스에서는 이 디지털 혁신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그리고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파트너 중에는 한국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이미 발생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우리는 함께 협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파트너들과 협업을 해야 합니다. 또 투자가 필요하죠. 투자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만약에 투자가 없다면은 제대로 된 곳에 이제 투자가 필요한 적합한 곳에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무엇을 촉진하게 해주는 도구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사람의 역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또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디지털 전환 프레임워크에서 우리가 문화를 제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인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기후 문제, 그리고 친환경 발전, 이러한 부분을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미래에 더 지속 가능하고 또 현실성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문화를 바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전반에 걸쳐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AI 도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이제 사이버 증명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정책 하우스에서는 저희가 지속 가능한 그리고 순환 경제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제 도식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로 경제를 개선하고 이제 공동으로 함께 협업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달성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이 있는데요. 저희는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는지 여기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제 하나의 화폐 기능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제
기술의 유스 케이스의 하나의 예시로서 비트코인을 보면은 그 잠재력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모빌라이제이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토지를 사용한다던가 토지를 등록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죠. 또 스마트 재활용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포용적인 금융도 블록체인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대출과 같은 이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금융 서비스도 중요한 문제이죠. 여성도 이제 자금 조달이나 대출 서비스에 좀 더 접근성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도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융에 대한 교육도 함께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한 혁신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아프리카의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연합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프리카가 연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아프리카의 그 여성들 또 젊은 여성들이 이런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투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규제의 이야기도 했었죠. 지식재산권도 중요합니다. 기술은 뭐 토지 소유권이라던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 그리고 정부의 조세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 디지털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가치도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도 함께 신속하게 발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또 혁신하는 그런 기술들을 그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규제가 제대로 도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규제가 혁신가들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고 경직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또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나 뭐 남아공, 케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모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 기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데이터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잘못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디지털 혁신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AFCTFTA가 굉장히 하나에 다 많이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이 영내 자유무역이 혁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성장입니다. 기회, 그리고 기회복력 구축, 그리고 아프리카를 더욱 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각 국가 간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기술 이외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더욱더 디지털 무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다큐멘트를 디지털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역을 더욱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산 기술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열 수 있습니다. 세계 정부에게 있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더 투명해지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투명성 강화가 되면 신뢰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록체인에서도 그렇죠. 투명성의 강화는 어떤 기회를 더욱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 혁신이 더욱 증진되고 지금 전 밸류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하려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A, B, C, D가 케냐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보건 베네핏이 그럼 내가 뭘 아는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지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도 다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중소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굉장히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아프리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를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80에서 70%가 중소기업입니다. 이들은 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적절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블록체인 역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 간의 어떤 개방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들은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큰 대기업에 이때 비교했을 때 투명성도 조금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연합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의 관점에 있어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굉장히 안전한 방법으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킬을 더욱더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블록체인이 뭔지, AI가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떠오르는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에도 강조되어 있는데 모든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한 기술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커멘트가 있는데요. 블록체인도 있고 AI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확장 가능한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의 전환을 통해서 또 한데 모아서 더욱더 네, 2분 안에 끝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업계는 제가 뭐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러한 모든 기술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더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지막 장인데요. 저와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컨택을 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커버하고 있고요. 액세스, 파이낸스 이런 부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정부, 전 세계 정부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 디테일이 여기 다 있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